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2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힘내자, 화이팅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상승폭만 본다면 지난 1월 8일 이후로 가장 큰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하루가 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처럼 반등이 나온 만큼 즐거운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무려 3.5%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3.3%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폭을 만회했을 뿐더러 더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4%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무려 9% 이상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4%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9% 이상의 정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상승이 나왔을 것이고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상승했느냐 이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원가량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주체는 금융투자가 될 수가 있고 연기금은 오전장만 하더라도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외국인은 4천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00억 원의 순매수가 잡혀있죠. 이 부분은 시간의 거래에서 SK바이오팜의 블록딜 거래가 있었고 이 물량이 잡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 우측에 보면 약 1조 원가량의 매도세가 나왔고 또 외국인은 반대로 어제 4,600억 원에서 6,3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의 매수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SK바이오팜의 블록딜 거래가 잡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금융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 고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를 금융투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들인지 한 번쯤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이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는 5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 정말 오랜만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1월 25일에 연기금의 매수 패턴을 보여준 뒤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기관은 5거래일째, 외국인도 어제를 제외한다면 4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패턴을 보더라도 확실히 근래 들어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상승이 나온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M, 신한지주,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특징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금액만 놓고 살펴보더라도 두 종목에서 1조 원치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4천억가량의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현대차가 포함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 삼성SDI, SK바이오팜, 삼성전자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또 인버스에 가장 많이 베팅을 했죠. 자, 오늘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만 각권을 살펴보면 오늘 1.5%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오늘 1.7%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중국 상해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0.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만 보더라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래도 유독 대한민국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조금은 상승 패턴이 제한됐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더욱더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의 주된 요인은 그동안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고, 또 이틀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의 파월 의장이 목표 물가 도달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이 우려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고 우려감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가 목표 도달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3년이라는 기간, 이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장과 동시에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었고, 이런 흐름이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흐름들을 전망해 볼 때 우리가 경기 회복, 실적 개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경기 상황,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점수를 주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SK하이닉스,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이런 흐름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EUV 장비를 20대 확보하는데 약 4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하는 기업,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높은 점수를 줘야 되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산업,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점수와 함께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서 한번 분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비록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단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이고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의 흐름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또 이목이 쏠린다면 충분히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난 1월 초죠, 이때 고점을 형성하고 거의 2달 동안 주가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장기 투자를 계획했다면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폭을 보고 있으면 정말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종목들이 아직은 많을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종목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 오히려 그런 시점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또 의미 있는 저점 3000포인트까지 주가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3000포인트, 이 시점으로 하여금 3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지수는 지금 3번씩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3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저점으로서 그렇게 지수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2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이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방향성을 잡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